안녕하세요. KBS 스포츠예술과학원 학생 여러분. 요가 레크리에이션 수업 시간입니다. 네, 오늘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이 왔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면으로 우리가 체육관에서 실습 조별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전환을 한 거는 코로나 상황 때문인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지금 너무 확산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도 그 확산을 누그러뜨리는데 일조를 해야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 그걸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예, 급하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 수업을 전반적으로 쭉 훑어 드리는 거를 다음 주에 하려고 했던 거를 이번에 땡겨서 일주일 먼저 하는 거고요. 이제 코로나 상황을 봐서 다음 주에 어, 조별 발표를 하던가, 아니면은 코로나가 누그러지지 않으면 그 또한 비대면으로 동영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또 생각해내든가 뭐 어떻게 에, 좀 힘겹습니다. 학기가 마무리가 잘 돼야 될 텐데, 어찌됐든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이론 시험 보기 위한 준비,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 쭉 한번 훑어주면서 시험 보기 위한 이론, 그리고 또 좀 더 집중력 있게 한 번에 훑어보는 건 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따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줄여드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다음 처음부터 쭉 가면서 제가 볼게요. 아, 처음에 우리 수업을 했던 거는 여가의 필요성, 용어의 정의, 이거를 했었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부분이, 이 여가의 필요성은 우리가 왜 여가가 필요한가? 이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수업을 하는 이유도 이런 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가 수업을 듣는 이유, 여러분들이 여가 레크레이션 수업을 듣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직장인들 여가를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또 사회 자체가 노동 중심보다는 여가 중심으로 여가를 즐기는데 되게 초점을 많이 두는 거로, 옛날에는 주말에 일해도 된다 뭐 이랬지만 요즘에는 주말에 어떤 여가 시간이 확보되는 직장이 더 좋은 직장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행복한 생활. 그래서 여가는 결국에는 나의 행복과 관련이 있는 거죠. 나의 행복을 좌우하는데 이 여가가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뭐 6.25 때다. 그러면 6.25 한국 전쟁 때 뭐 여가 시간이 행복을 좌우한다. 이거 아니죠. 그리고 뭐 보릿고개 있던 시절 뭐 이런 거. 내 생명이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보릿고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거지 여가라는 거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시대가 우리가 여가 쪽에 되게 중요한 포지션을 두는, 삶의 의미를 두는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행복한 거는 여가 쪽을 잘 보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여가의 필요성이 행복. 그다음에 사회복지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사람들을 여가를 복지 수준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되고, 여가 환경, 우리는 체육 쪽이면은 체육 스포츠 환경, 이게 이제 복지인 거죠. 스포츠 복지, 이게 다 여가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가 산업은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죠. 여가는 우리가 어, 스포츠 센터나 뭐 그런 데서 일을 하는 거 다 여가 활동으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고, 프로 야구다, 프로 축구다, 이거 관람 다 여가 산업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예. 결국엔 또한 노년에는 여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노년을 위한 준비로서도 여가가 필요하고요. 여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사회로 통하는 통로, 사람들, 우리 여가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잃어버린 나를 찾아 떠나는 시간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어,
다른 소외, 직장 일하는 곳에서는 내가 소외되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돈을 벌기 위해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가 활동은 내가 하고 싶어서 그동안 내가 꿈꿔왔던 거,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거니까 나를 찾아 떠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행도, 여가 활동으로 여행을 가는 것도, 우리가 해외여행을 간다. 그동안 정말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해외여행. 그래서 여가 시간이 나서 뭐 돈이 좀 있으면 해외여행을 가고, 이런 거는 나를 찾아 떠나는 시간이다. 그다음에 우리가 여가에 대한 개념으로서 정의할 때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시간적인 측면, 시간으로서의 여가, 그것도 자유시간도 시간으로서의 여가죠. 그다음에 활동으로서의 여가, 여가 활동은 어떤 활동, 우리가 무슨 활동, 무슨 활동. 시간은 뭐예요? 자유시간, 뭐 잉여시간, 가용시간, 이런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시간적인 그 안에 범주가 먼저 세팅이 된 다음에 사람들은 무슨 활동을 할까? 이번 주말이라는 여가 시간이 있는데 주말 시간 동안에 여행을 갈까? 운동을 할까? 이런 활동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그런 활동은 결국에는 심리 상태로서 내가 즐겁고 그런 거, 내가 정말로 살아있고 나 자신으로서의 느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심리 상태로서의 여가. 그건 정말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면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상태가 되죠. 몰입 상태, 이런 거. 그런 게 결국에는 여가 상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여러분들이 시간으로서의 여가, 활동으로서의 여가, 어떤 심리 상태로서 행복한 상태, 즐거운 상태, 그런 거는 이제 몰입 상태, 이렇게 어, 그런 거를 여가라고 한다. 그리고 이 심리 상태로서의 여가를 어, 봤을 때 두 개가 있다. 즐거운 구속을 경험하게 하여 주의력을 집중한 상태. 이런 거는 주의력을 집중하는 상태, 이게 아주 완전히 몰입해 있는 상태, 시간적으로 딱 내가 뭐 집중해서 몰입해 있는 상태, 그게 이제 여가 상태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여가 상태라는 게 그 몰입을 이후에 이제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 즐거운 마음을 느낀다는 거죠. 자아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 대화를 경험하는 경이로운 상태, 뭔가를 깨달음을 얻는 그런 거. 그래서 행복하고 즐겁고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기분이 업돼 있는 상태, 이런 게 여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러한 심리 상태, 여가의 심리 상태, 이런 즐거운 상태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으로 가는 거죠. 행복으로 가는 길에 있는 거죠. 우리가 여가 시간이 왜 필요해요? 여가 활동을 하는 거죠. 여가 시간이 있어야 활동을 하는 거고,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죠. 그 심리 상태, 여가 심리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거꾸로 보면은 여가 시간에 활동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활동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더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가 심리 상태를 만드는 거죠. 스스로. 그다음에 여가에 대한 정의, 갓비라는 사람은 뭐 이렇게 이런 거 했다. 갓비라고 읽어요. 예, 그러니까 정의라는 게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여기는 듀마즈디에입니다. 듀마즈디에. 이 사람은 어 요게 이제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쉬운 방식으로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종합적인 정의를 내렸어요. 여가는 개인이 노동, 가족, 그리고 사회의 의무로부터 벗어나, 그러니까 이런 사회의 의무로부터 벗어나, 우리가 그러면은 뭐예요? 이런 사회의 의무로부터 우리는 여가 시간이 벗어나는 시간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휴식, 기분 전환, 혹은 지식 확대, 자발적 참여,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음, 임의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심리적인 거, 이런 거를 이득을 얻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의무로부터 벗어난 여가 시간에 이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총체적인 거를 여가라고 한다. 그래서 뒤마지디에가 이렇게 여가에 대한 정의를 내린 거로 우리가 한 시대를 되게 오랫동안 지속해 왔습니다. 근데 약간 구시대적인 게 있어요. 약간 직업적인 얘기, 좀 더 어떤 산업적인 얘기, 회사원들, 뭐 이런 사람들, 직장인들, 뭐 이런 사람 중심으로 좀 되어 있는 건 있죠. 자,
그 다음에 노용구라는 사람이 이제 그거를 다 또 통합해서 우리나라에서 적합하게 현대적 개념으로 또 정의를 내렸습니다. 생리적 필수 시간과 노동 시간을 제외한 자유 시간에, 그렇죠?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한 어떤 활동에서 어떤 활동이죠. 여기 나오죠. 기쁨과 만족감, 나아가서 자아 실현까지 경험하는 거. 예, 시간에 어떤 시간에 자기가 선택한 어떤 활동에서 요게 활동적 개념이죠. 시간적, 여가의 시간적 개념, 활동적 개념, 그다음에 기쁨, 만족감. 요거는 이제 심리적인 개념, 심리 상태, 여가 심리 상태, 심리적인 개념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자아 실현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네.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 듀마즈 디에 네. 강조해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노용구가 이거를 잘 종합했다. 그다음에 레크리에이션이라는 거는 레크리에이션이에요. 레크레이션이 아니죠. 레크리에이션이에요. 왜냐면은 re라는 다시라는 거와 크리에이션이라는 창조 이런 것들이 같이 묶어진 거기 때문에 recreation이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거, 활력을 회복시켜 주는 거. recreation이라는 뜻은 이런 거죠. 활력을 회복시키는 뭔가 충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 다시 가서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드는 거. 레크레이션은 일과 놀이 이런 건 잘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레크리에이션이란 거와 용어와 정확하게 요거 쓰는 거와 또 요거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레크리에이션은 그냥 이런 거다. 그런 거를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놀이, 놀이 되게 중요하죠. 호의징가, 뭐 이렇게 있죠. 호의징가. 이 사람은 놀이에 대해서 역사 인류학자인데 네덜란드에 그 호모 루덴스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인간의 기초적인 행위인 놀이는 모든 문화의 기초이다. 인간의 기초적인 행위인 놀이는 모든 문화의 기초이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여러 문화들, 스포츠라는 문화 또한 놀이로부터 발전한 것이죠. 우리가 뭔가 현대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거의 문화가 결국에는 놀이부터 발전해서 여기까지 온 거다. 놀이는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놀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놀이적인 성격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뭔가 우리가 즐거워서 뭘 하는 것들이 다 놀이적인 성격인 거예요. 그것들이 발전하다 보면은 문화가 되고 또 그것이 직업이 되고 뭐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호이징가. 이 사람이 놀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모 루덴스, 놀이 인간 이런 책의 저자예요. 호모 루덴스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그다음에 로제 카이와예요. 카이와. 이 사람은 놀이를 네 가지 종류로 분류했습니다. 경쟁, 행운, 모방, 현기 이렇게 분리했죠. 그래서 경쟁 이런 놀이의 종류가 있는데 서로 우리가 뭐 어떤 경쟁을 하는 거 뭐 스포츠에서 모든 게 경쟁이 되죠. 현대 우리가 요즘에 가장 많이 이게 현대 문화에 맞는 경쟁 요소는 스포츠라고 볼 수 있죠. 스포츠. 현대의 이런 놀이의 속성, 경쟁 속성이 가장 잘 반영된 현대 문화는 스포츠. 그다음에 행운과 관련된 그 현대 문화는 우리가 로또나 뭐 복권이나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죠. 뭐 우리가 저런 거 가위바위보 뭐 이런 것도 다 행운에 되는 거고요. 또 경쟁 요 속에서도 야구의 홈런 이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한방 있잖아 한방 뭐 그런 거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모방 누군가 흉내내는 거죠. 흉내내는 재미 노를 때 애들이 막 흉내내고 놀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말했대 뭐 이러면서 뭐 흉내내는 거. 엄마 흉내내기, 아빠 흉내내기, 의사 흉내내기, 선생님 흉내내기 뭐 이런 것들. 그럼 결국엔 그게 뭐 문화로 어떤 게 있어요? 연극, 연기, 영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모방, 개그맨들 뭐 그런 것도 모방하는 것들도 있고요. 개그도 현기 이런 건 짜릿짜릿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스릴 넘치는 거, 현기증. 요거는 뭐다? 요즘에 그런 요런 거는 이제 우리가 놀이할 때 놀이공원 있죠.
놀이공원에서 뭔가 자이로 들어가다 확 떨어진다. 왁 소리 지르고 뭐 이런 거 우리 짜릿짜릿하죠. 어린애들도 들었다 놨다 들어놨다 그러면 막 깔깔깔깔 웃죠. 그런 게 다 이제 놀이적인 요소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현대 문화와 다 연결돼 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놀이 요소 네 가지 로제 카이와 예, 이 사람이 이렇게 네 가지로 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뭔가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짤 때도 그 안에 프로그램 안에 경쟁적 요소와 행운적 요소, 모방, 현기 이런 것들을 골고루 집어넣어서 만들면은 그 프로그램이 되게 재밌게 되는 거예요. 놀이는 결국엔 재미와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몰입 되게 중요한 플로우라는 거죠. 몰입은 플로우라고 영어로 이게 뭔가 흘러가는 거죠. 물 흐르듯이 샥 시간이 술술술술 흘러가는 거죠. 몰입했을 때 시간이 슉슉슉 흘러가죠. 어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는지 몰랐어 이런 거죠. 그거를 표현한 게 플로우입니다. 그거를 번역한 게 몰입이에요. 예, 몰입은 칙센미하이, 이 사람이 이렇게 몰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몰입 되게 중요하죠. 몰입. 몰입은 기술 수준, 목표 이런 거 관련돼 있다. 또 나오겠죠. 그다음에 스포츠라는 거, 스포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냥 개념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스포츠는 경쟁적인 요소가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스포츠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읽어보세요. 스포츠는. 끝났네요. 네. 끝났고 그러면은 이거를 끄고 어, 다음으로 가서 그러면은 여가 교육으로 들어가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가 교육에 이렇게 들어가 보고 네, 여가 교육 여가 교육은 음, 여가에 대한 이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걸 여가 교육이라고 하고요. 여가 프로그램을 통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이제 여가 교육이죠. 여러분도 지금 여가 교육 받고 있는 거죠. 여가와 관계를 통한 개인의 발달 과정 이게 여가 교육이고 여가 교육에는 두 가지가 있다. 여가 수용 능력과 여가 활용 능력. 여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교육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그럼 어떠한 목적에서 어떠한 이론적인 틀에서 교육할 것인가 해서 여가에 두 가지 개인 능력들이 있다. 여가를 수용하는 능력과 여가를 활용하는 능력이 있죠. 개인의 잠재 능력 아니면 받아들이는 능력 그러면 나의 자신에 대한 개념, 여가 인지, 여가 정보 탐색, 여가 참여 의사결정 이런 게 수용 능력이고 이걸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참가해서 이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여가 기술 이런 거는 직접 우리가 뭐 운동 종목별로 할 줄 아는 거, 수영이면 수영할 줄 아는 거, 그 기술이 되는 거죠. 사회적 상호작용,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능력. 그럼 결국에는 여가 활동을 시작하면은 사람들하고 누군가하고는 만나게 되는 거죠. 혼자 뭐 요새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여가를 통해서 우리는 지능, 여가가 이제 교육하는 이유 중에 지능이 되게 중요하죠. 지능 발달이 되죠. 성장기에 아이들은 여가에 뭘 해야 돼요? 계속 뭔가 가르쳐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놀면서 다양하게 지능이 발달한다. 놀이공원, 다양한 장난감 체험 이런 걸 해서 우리는 지능이 발달한다. 그다음에 노년기에 어, 노년기도 어떤 지적 능력을 유지하죠. 치매 예방 이런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머리를 쓰지 않으면 까먹는 거죠. 그래서 고스톱, 춤, 음악, 운동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고스톱보다 춤이나 음악, 운동 이런 게 더 뇌 기능 활달이 더 발달이 더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무심결에 생각하면 고스톱 치면 머리 써야 되니까 더 머리 좋아지겠지, 치매 예방되겠지 그렇겠지만 그거보다는 몸을 움직이는 게 걷고 뛰고 뭐 음악에 맞춰 춤추고 이런 것들이 뇌 활동이 더 활성화된다는 거 이거 아셔야 돼요. 골고루 하면 더 좋겠죠. 그다음에 이를 위한 여가를 배우듯이 기술도 배워야 돼요. 여가는 그냥 막 그냥 된다는 게 아니라 어, 많이 놀아본 사람이 잘 놀아요. 여가 기술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발전을 통해서 창의적인 기술도 되고 어, 창의적인 삶이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해서 배워서 여가 활동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학습에 의한 흥미, 목표 지향 뭐 이렇게 쭉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 즐거움의 종류 이거 되게 중요하죠. 즐거움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쾌락, 희락, 연락 이렇게 삼락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 쾌락이라는 건 가장 낮은 수준에서 우리가 가장 말초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상쾌함이나 해방감, 단편적인 여가에서 이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놀이공원 가서 놀고 친구랑 잡담하고 그냥 영화 보고 뭐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놀고 그래서 쉽게 쉽게 이제 같이 즐거움을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쾌락이에요. 예. 그다음에 희락이라는 거는 조금 더 이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거죠. 내가 에너지가 더 들어가야 되지만 되는 거. 뭔가 더 노력해서 기량이 향상돼서 결국엔 성취감 느끼고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하는 여가가 가능한 거죠. 한번 뭐 그냥 재미삼아 가서 한번 했던 것들로는 희락을 느낄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여가 활동 이걸 통해서 우리는 희락을 느낄 수 있다. 연락이라는 거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 깨달음. 뭔가 그냥 내 기술이 성장되는 게 아니라 뭘 배워서 계속 기술이 성장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누군가를 가르쳐 주고 내가 새로운 것도 개발해내고 뭐 이러한 거예요. 좀 더 통달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돼야 이 연락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력도 되고 뭐 돌을 깨우쳤다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여가 쪽면에서 되게 많이 했을 때 되는 거. 지도자들이 많이 이거를 느끼죠. 결국에는 뭔가 깨달음을 많이 느낀 사람들은 또 남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런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것이 뭐 어느 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골고루 내가 쾌락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희락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러면 연락도 한번 그쪽까지 경지에 한번 올라가 볼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남들의 여가를 분석할 때도 우리가 지금 쾌락 위주로 돼 있구나. 그러면은 뭐 희락이나 연락을 좀 더 갖게 해주면 더 좋겠구나. 그렇죠. 그다음에 시간적으로 또 따져봤을 때 쾌락은 또 짧게 재밌고 짧게 그냥 끝나요. 근데 희락이라는 건 느끼기 힘들지만 또 한번 느끼면 또 그 시간 지속되는 행복감의 길이가 길고요. 연락이라는 건 정말로 어렵게 얻어지는 거고 계속 즐거운 거죠. 뭐 깨달음을 얻는데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 시간이 엄청 길죠. 그다음에 이제 치료, 여가 치료 뭐 이런 걸로 했을 때 치료 레크레이션 장애인을 위해서도 여가가 치료를 목적으로 쓸 수 있고요. 교도소 수감자들을 어떤 탈선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도 치료 그런 걸로 가능하고요. 뭐 저런 것도 있었죠. 교도소에서 야구팀을 만들어서 같이 운동하고 나중엔 대회도 나가고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정상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치료, 우울증 치료 뭐 이런 것도 다 우리 여가 치료로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점점 교육도 여가스럽게 하는 다양하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학습에 활용하는 겁니다. 너무 딱딱한 교육이 아니라 즐겁게 교육하고 뭐 참가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후기 산업 사회,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이 교육 과정을 좀 더 즐겁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뭐 이런 거니까 중요치 않고요.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뭐 다른 거 제가 그냥 얼버무리는 것들은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이해만 하면 됩니다. 여가 상담, 다른 사람들하고 상담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여가 쪽에서 되게 필요하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가 여가를 좀 더 집중적으로 전공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이게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냥 여러분들 학습하는 전체적인 여가를 이해하는 차원에서는 여기까지 하기에는 너무 아, 큽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이제 포스트 모던 사회의 여가 교육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모던 사회와 포스트 모던 사회를 좀 구분할 줄 알면 좋아요. 모던 사회라는 건 산업화 사회, 모던 산업화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 포스트 모던은 후기 산업 사회예요. 후기 산업 사회.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는 이제 선진국에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모던이라는 건 좀 더 막 산업화되고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 예전에 7, 80년대 아니면 90년대 정도까지 어, 산업 성장기 이런 게 되게 중요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스트 모던 사회는 지금 선진국들이 가져가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
포스트 모던 2000년대 이후로 포스트 모던 사회로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점점 선진국 대열에 이제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산업화 시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선진국을 따라가기 위한 거니까 앞서 있는 기술을 계속 받아들여 가지고 보다 많이 지식을 쌓게 만들어 주는데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본다면 포스트 모던 사회는 선진국에서는 리드해야죠, 사회를.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거를 무조건 받아들여서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소화해내서 우리 걸로 새롭게 새로운 걸 만들어내서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가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여가라는 게 어떤 생산성 확대를 위해서 막 갔다라면은 이제는 창의적인 거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맞는 여가로 이제 가고 있는 거고, 실존적 여가라는 건 실제로 내가 존재하는 가치, 이유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살아있는 이유 뭐 그런 거 관련된 여가가 되는 겁니다. 내가 여가를 통해서 살아있네 이걸 느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런 건 뭐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다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3주차, 4주차, 4주차에 또 보면은 네, 또 여기서 또, 자, 이제 여가 행동 어떻게 우리가 여가 행동을 하게 되는지 사람들이 여가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 여가 행동의 이제 구조는 여가 주체자와 직접 내가 하는 사람, 내가 하는 주체자, 그다음에 객체, 그거 다른 대상, 그다음에 여가 매체 중간에 역할을 하는 것들. 근데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가 행동의 특성은 자유로운 선택과 자발성에 기초한다. 그렇죠? 자유로운 선택과 자발성에 기초한다. 여가 행동의 특성. 동인 이루어지면 동인 움직이게 만드는 요인이 되죠. 동기, 동인 이런 게 되죠. 그거에서 내가 왜 이걸 하게 되지? 하게 되게 계속 하게 만드는 힘. 그거에서 금전적, 시간적 그런 조건이 구비돼야 된다. 그다음에 인간의 욕구와 밀접하다. 여가 행위 힘들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냥. 자, 그다음에 요런 요 단계 우리가 뭔가 여가 행동을 할 때의 단계가 있습니다. 요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관광에 빗대어서 처음에 설명을 제가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여행 갈 때 처음에 무슨 어디 뭐 여가 시간이 있는데 어디 놀러 갈까 뭐 이렇게 인식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알게 되고 요 단계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식하게 됐어요. 뭔가를 여가를 인식하고 초기 결정 단계에서 우리 뭐 이번에 일주일간 휴가가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뭐 어디 놀러 갈까? 놀러 갈까? 제주도 놀러 갈까? 그러면 이제 알아보는 거죠. 탐색을 해서 쭉 그다음에 그러면 제주도에 한번 놀러 가자. 그러면은 제주도에 우리 3일 동안 놀러 가자. 그랬을 때 뭔가 기대가 되죠. 누구랑 같이? 누구랑 같이 갈까요? 하여튼 같이 가서 기대가 되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제주도에 가서 뭘 할 준비를 하죠. 언제 가기로 했으니까 그날 준비를 해서 결국에는 그 다 됐을 때는 이제 여행을 시작하죠. 네, 여행을 시작해서 가가지고 제주도 가서 실제로 경험을 하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오죠. 그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잘 정리를 하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는 두고두고 평생 동안 회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단계, 처음 인식 단계부터 이렇게 탐색 단계, 기대 단계 이런 단계가 있다. 그 순서를 잘 봐두시면 되고요. 우리가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라 그랬죠? 기대 단계에 가기 전에 실제로 기대할 때가 제일 되죠. 우리가 복권 사놓고 기대할 때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복권 결과 나오면 오히려 더 그렇죠. 그래서 또 여행 단계에서 주경험 단계 실제로 가 있을 때 이것이 꼭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행복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갔다 와서 회상 단계에서 또 우리는 평생 그거를 기억하고 주 경험 단계에서 막 힘들었다면 이 회상 단계에서 그때를 계속 떠올리면서 즐거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 단계를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를요.
그다음에 인간의 욕구 단계,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설 5단계 인간 욕구가 있죠. 맨 밑에 단계 1차 제일 낮은 단계죠. 여기서 생리적인 욕구가 먼저 만족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죠. 잘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한 거, 생리적인 욕구는. 그리고 또 뭐 먹고 자고 싸고 이런 거 있잖아요. 먹고 자고 싸고 이게 이제 생리적인 욕구예요. 뭐 화장실도 못 가게 해요.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쵸? 예, 두 번째가 안전에 대한 욕구, 먹고 살기 위한 거, 안전에 대한 욕구가 그 다음에 되는 거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해결이 되면 이게 단계적으로 이게 해결되면 이거에 대한 거, 이게 해결되면 이거에 대한 거 이렇게 좀 대체로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예요. 단계별로. 그러니까 누구나 제일 중요한 게 생리적인 욕구가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제일 낮은 단계라는 거죠. 1차적으로 우리는 지금 생리적인 욕구는 많이 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저런 거 코로나 이런 건 안전에 대한 욕구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런 게 다 해결이 되면 이제 소속 애정에 대한 욕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코로나로 어,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 하는 것도 지금 안전이 위협받기 때문에 누구 사람들 만나는 거 이런 거 조금 못하게 막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쵸? 이게 되게 중요한 욕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계별로 어떤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해결되면 소속 애정에 대한 욕구가 있고 이게 되면 이제 존경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고 맨 마지막에는 자기 실현 내 거 진짜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이렇게 깨우침 얻고 뭐 이런 게 자기 실현의 욕구가 마지막에 되는 겁니다. 예, 요 단계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설 5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여기가 제일 낮은 단계, 누구에게나 걸리는 거. 여기 제일 높은 단계. 제일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삶은 되게 어, 고퀄리티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다 해결된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표를 이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인생을 뭔가 가치 있게 살고 뭐 하여튼 그러면 좋겠죠. 어찌 됐든 그다음에 관광 동기, 여행 동기.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여행 동기는. 그다음에 인간의 여가에 대한 욕구 6가지. 아까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그거랑 비슷하죠. 신체적인 욕구가 있고 모험적인 욕구, 사회적인 욕구, 변화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기 실현 욕구. 그렇죠. 이런 인간의 욕구 6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단계적으로 본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이런 욕구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6가지. 여가 욕구로서 이렇게 보는 거고. 아까 메슬로우의 그 인간 욕구는 그 인간 기본적으로 누구나 5단계 그런 게 있구나. 기본적으로 쌓여 있는 단계, 그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중요하죠. 여가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여가에 대한 의식, 인식, 그다음에 태도 이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 이거가 된 다음에 어떤 여가에 대한 태도가 만들어진 다음에 여가 욕구가 생기죠. 그러면 여가 동기가 발생하고 이 동기에 따라서 어, 뭘 하려고 하는데 여가 동기가 생겼어요. 그러면 뭐를 여가 활동을 하려래? 그러면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있는 거죠. 그 제약들을 하나하나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 이런 제약들을 해결을 하면 이제 참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참가를 경험을 한 다음에는 평가를 하죠. 만족도. 만족했냐 못했냐 해서 결국에는 지속할 거냐 중단할 거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족했는데 요 결과를 가지고 여가 동기, 욕구, 여기하고 다시 비교를 하는 것이죠. 만족이 동기가 이제 여기 평가에 만족했어요. 그러면은 동기와 이제 제약 이런 게 이제 서로 충돌을 합니다. 내가 계속 할까 말까. 계속 하려고 하는데 제약이 어떤가. 근데 이게 만족도가 높고 동기가 높아요. 만족도가 높아서 동기가 유지됐어요. 그러면 제약이 아, 결국에는 해결되고 또 다음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만족도가 낮아요. 자꾸 낮아지면은 동기가 낮아지죠. 자꾸 뭔가 하고자 하는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약이 딱 걸렸어. 예전에는 이 제약이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같은 제약이라도 이제는 에이 하기 싫어. 안 할래. 그냥 포기. 그러면 이제 중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무조건 만족했다고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요 만족도에서 그 결과가 이제 여러 동기와 제약이 같이 비교되면서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계속 갈등 상황이 있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여가 참가 요소 뭐 이거는 없어 몰라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가 전문화 단계 브라이언이 전문화를 스페셜라이제이션 이론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가 전문화 단계에는 초심자 단계, 또 전문화 단계, 정체성 형성 단계 이 전문화 이론에 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초심자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거죠. 해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자꾸 실력이 늘어 그러면은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계속 하면서 이제 전문성이 쌓이는 거죠. 계속해서 전문성, 지속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전문화 단계에서는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초심자 단계는 아직 전문적이진 않아. 기초 단계에서 이제 중급자로 들어가는 초급자에서 중급자에서 쫙 깊이 있게 재밌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자격증도 따고 대회도 나가고 막 이러면서 전문화가 됩니다. 그리고 자꾸 하다 보면은 사람이 마지막에는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축구하면 나는 축구이냐. 배드민턴을 치면 나는 배드민턴 하는 그쪽 사람이야. 그래서 정체성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누군가 그쪽 계통을 요구를 하면 짜증이 나, 열받고 또 그들이 하는 그들만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유니폼, 옷도 계속 남들은 창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옷들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왜 나는 창피하지 않아? 이거 하는 사람인데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정체성까지 들어가서는 그 내부인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소속감을 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거죠. 이 전문화 단계 세 개가 되게 중요하다. 단계, 초심자 단계, 전문화 단계, 정체성 형성 단계. 이게 제일 높은 수준이 정체성 형성 단계. 하여튼 브라이언의 전문화 단계입니다. 전문화 이론. 요것도 유익한 여가 참여 내쉬가 제시한 모델인데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 됐고요. 다음. 시간이 많이 흘렀을 수도 있는데 지금 얼마나 시간이 될까요? 아직 좀 이제 40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자, 5주차. 5주차에서 다시 또 저는 요거 레이저 포인터가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작지도 않고 적당하게 여가 이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론, 여러분들이 이론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론이 뭔지, 어떤 현상이 있으면 현상 이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원리 그런 것들을 잘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 그렇죠? 어, 자, 그래서 여가 기능도 되고 여가 능력도 돼요. 개인의 여가 능력 아니면 여가 기능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에는 여가 욕구, 인지된 여가 능력, 인지된 여가 조절력, 여가 심취도 이런 게 있다.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지된이라는 거는 어,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설문지를 하면은 뭐 체크하잖아요. 1점, 2점, 3점, 4점, 5점 뭐 내가 1에 체크하냐, 2에 체크하냐 이건 내가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러니까는 남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문지 같이 스스로 자기 거를 체크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여가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우리는 그 평가지를 보고선 이 사람은 이렇구나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지된 여가 능력, 자기가 생각하는 능력, 그다음에 조절력, 여가 조절력, 의사결정, 상호작용, 재미 조절력, 그다음에 여가 심취도 이런 것들이 있다.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가의 태도 이게 중요하죠. 여가 태도. 여가 태도는 태도를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 양태,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가 태도라는 건 여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이는 마음의 자세, 아니면 그리고 또는 양태 그렇게 행하는 것들 우리가 여가에 대해서 우리가 좋게 생각하느냐 나쁘게 생각하느냐 특정 종목에 따라서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는 남학생들한테 너
발레 배울래? 그러면 아 싫어요 싫어요 막 이런 남학생들한테 발레를 배울래? 아니면 요가를 배울래? 그러면 싫어요 막 이러죠. 뭐또 여학생들도 거꾸로 남자들이 하는 것들로 축구하는 것 뭐 이런 것도 막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런 태도 그런 게 있죠. 뭐 격투기 막 싸우는 거 이종 격투기 어떤 친구들은 여학생들은 싫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여학생들은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태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에는 세 가지가 있다. 정의적 태도, 인지적 태도, 행동적 태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정의적인 태도는 감정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다. 감정적으로 좋아하고 막 되게 어, 마음 설레고 기분 좋고 이런 게 정의적인 태도고 인지적인 태도는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분야에 대해서 축구면 축구에 대한 룰, 뭐 축구 기술 뭐 이런 거에 대한 가지고 있는 거 거기에 어떤 신념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행동적인 태도는 실제로 행하는 거예요. 참여하고 행하는 거 아니면 참여하려고 하는 의도. 나는 그걸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의지가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태도도 어, 감정적인 부분, 인지적인 부분,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행동적인 부분까지 가야 여가 참가가 이루어진다. 발레를 배우기 싫어하는 남학생들, 뭐 그랬을 때 발레를 실제로 어, 참여할 의도, 태도를 가지고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의적으로 접근할까, 인지적으로 접근할까? 이런 거죠. 하여튼 그런 태도가 있다. 태도가 뭐다? 지속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나 양태. 이게 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가 제약에는 또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재적인 제약, 내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내재적인 제약, 개인 활동에 방해받는 개인의 심리적인 제약을 얘기하고요. 대인적인 여가 제약은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 대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제약. 같이 같이 갈 친구가 없어. 뭐를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할 사람이 없어. 이런 것도 여가 제약이에요. 구조적인 제약은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시설이 없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그게 구조적인 여가 제약이다. 여가 제약. 방해하는 요인을 제약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죠. 내재적, 대인적, 구조적 여가 제약. 근데 이 여가 제약은 극복하고자 하는 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어, 제약, 방해 요소. 내가 발레를 배우고자 하는가? 나는 정말 싫다. 내재적인 제약이죠. 이 제약을 허무르는 거죠. 이거를 제약을 허물어요. 뭐 나 발레를 좀 배우고 싶은데 이제 좀 마음이 생겼어요. 배워야 아니면 갑자기 나 발레를 배워야 돼 이제.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거. 그랬을 때 근데 누구랑 하지? 나 혼자 가기엔 너무 창피한데 여자친구가 같이 가준대요. 아니면 남자친구가 남자의 경우 예를 들어야지만 맞겠네요. 어찌 됐든 같이 갈 사람이 필요해요. 축구 하려고 하는데 축구 같이 갈 사람이 없어. 같이 할 사람 축구 테니스 같이 칠 사람이 없어. 근데 찾아 나서는 거죠. 나 테니스 치고 싶어. 근데 같이 칠 사람을 찾아 나서서 주변에 알아봤더니 있는 거예요. 좋아. 그럼 같이 치자. 대인적 제약이 해결됩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치지? 우리 동네에 어디 있어. 돈 얼마지? 어떻게 하지?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그럼 거기 가서 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하나하나 마음속에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은 그거에 대한 제약을 처음에 하고 싶은 게 없어. 근데 하고 싶어졌어. 그러면 하나씩 해결해야 돼. 주변 사람, 구조. 이렇게.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순서 바뀔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그렇더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가 재미 요소.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거 시험에 반드시 나오죠. 여가 재미, 여가 활동에서 우리는 재미를 느끼는 게 아주 중요하죠. 왜? 우리가 즐겁고 하기 위해서 여가 활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재미를 최대한 끌어내야죠. 끌어내는데 어떤 요소가 있냐 보니까 7가지의 여가 재미 요소들이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재미가 느끼느냐 해서 요 5가지는 성취감의 재미더라. 성취감이라는 건 뭐야?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노력을 기해서 내가 성장을 하면서 뭔가 거기에서 느껴지는 재미라 이거죠. 요거는 그냥 일상적으로 사람들하고 만나고 그러면서 수다 떨고 뭐 그런 거, 또 어디 그냥 여행 가서 놀고 뭐 이런 일상 탈출 그런 재미예요. 아니면 친구 만나는 것도 일상 탈출도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성취감의 재미가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요건 각각은 다 뭔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서 성취감을 느끼면 결국엔 이게 왜 중요해요? 이 성취감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성취감. 계속 내가 뭐 해서 뭘 자격증을 따거나 뭔가 레벨업이 되거나 뭔가 대회에 나가게 되고 뭔가 입상을 하고 막 이런 게 자꾸 뭔가를 하나하나 실력이 늘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자신감으로 이어져서 일상생활 속에 활력이 생기는 거죠. 예, 자신감 있는 삶을 만들어주는 게 여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재미는 특정 활동을 통해서 경험하는 즐거움, 만족, 유쾌감, 기쁨 등의 긍정적인 정서를 재미라고 한다. 그렇죠? 우리가 7가지 재미 요소가 있는데 5가지는 노력이 필요하고 성취감을 얻게 되고, 성취감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되게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그렇다고 일상적 탈출의 재미, 대인관계 재미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다. 이건 또한 우리는 쉽게 쉽게 생활 속에서 이러한 재미 요소를 찾아 나가면은 훨씬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거고요. 뭐 우리 플로우, 칙센미아의 플로우 기능 수준과 도전 목표 그 사이 속에서 우리는 몰입을 경험하게 된다. 네, 칙센미아의 몰입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몰입의 조건은 8가지가 있어요. 일일이 다 설명하는 거는 조금 시간이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고 이해하는 수준으로 보면 되겠어요. 도전 목표와 기능 수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몰입할 수 있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선 피드백을 통해서 몰입할 수 있죠. 그거 시간 감각 상실, 우리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게 몰입이죠. 자, 그다음에 진지한 여가 serious leisure입니다. serious leisure 둘 다 되고요. 3가지의 활동 유형이 있어요. 진지한 여가, 이거는 뭔가 일상적인 여가와 대비되는 건데, 여가 활동을 어떤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가 그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진지하게 여가에 참가하는 사람들. 그걸 안 하면은 못 배기는 사람들, 어디 대회 나가고 뭔가 계속 그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진지한 여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상적인 여가를 하는 사람은 단편적인 여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편할 때 뭐 그럼 간단하게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이런 거예요. 어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지한 여가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가 활동을 우리가 어, 특정 여가 활동에 좀 진지하게 배워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 진지한 여가 활동은 3가지가 있는데 아마추어, 취미가, 자원봉사자 있다. 우리나라는 자원봉사자 많이 여가 활동으로 참가하지 않는다. 취미가는 프로와 비교하지 않는 그런 걸 얘기하고, 주로 우리는 이 아마추어 쪽에 여가 활동을 하고 있다. 체육 쪽은. 프로와 비교해서 기술 향상을 꾀하는 거죠. 프로가 하는 모습을 내가 따라하고 싶은 거죠. 그걸 추종하는 거예요. 축구, 농구, 야구 뭐 이런 거 다 잘하는 사람들을 흉내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나도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하고 싶어. 뭐 이런 거죠. 그런 게 이게 이제 아마추어 진지하게 그거를 배우려고 이제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뭐 용품도 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진지한 여가의 6가지 특성. 이거 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가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거를 여가를 전공해서 직업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면 요건 알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여가 정체성에는 2가지가 있는데 자기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 사회 정체성이 있다. 어, 자기 정체성에서는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나를 구성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나는 누구고 누구 어떻고 할 때 이제 핵심 요소예요. 우리가
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자기 정체성이고, 사회 정체성은 여가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때그때 뭐 축구 세계 내가 공을 찬다 그러면 축구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의 정체성이 있는 거죠.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 안에서라는 학교라는 특정 사회 안에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 각각 다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요. 집에서 내가 보이는 집에서의 나의 모습과 학교에서의 나의 모습, 특정 여가 활동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의 나의 모습이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디 하나의 정체성에서 내가 자존심의 상처를 받을 때는 다른 곳에 가서 내가 자신감을 다시 얻어서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여기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가 정체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삶을 구성하는데, 나를 구성하는데 여가 정체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자기 정체성은 여가 정체성에서 영향을 미치기 쉽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잘하면 자기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쳐요. 예. 사회적 정체성은 여가 정체성 자체가 특정 여가 활동이 사회 정체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용어예요. 주로 여가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요? 사회 정체성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행복을 얘기할 때 생활 만족을 주로 가져오죠. 행복을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그렇죠? 너 행복하니? 행복하게 사니? 이걸 어떻게 평가할까?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는 그럼 내 생활이 만족스러워? 그럼 좀 더 행복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생활이 뭔데? 생활에는 뭐가 있는데? 일상생활에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가생활 이렇게 세 가지가 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각각을 조사해서 어, 그 중에 어느 게 이제 그 중에가 아니라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낸 점수 이게 생활 만족이고 행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도에 가정생활 만족도, 직장생활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이렇게 각각의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잘 봐주면 됩니다. 생활 만족, 행복을 얘기하는 생활 만족에는 세 가지 만족이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 중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 여가 만족이다. 여가 만족도를 높여서 행복도를 높일 수 있다. 왜냐하면은 직장 생활, 가정 생활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가 만족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뭐 그래서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행복도를 높이는데 나의 능력, 나의 의지에 의해서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가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리적 만족, 교육적 만족, 사회적 만족, 휴식적 만족, 생리적 만족, 환경적 만족 이렇게 6가지 만족 요소들이 있다.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참가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이런 스포츠 센터의 어떤 지도자나 거기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의 이 서비스 프로그램이 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이런 걸 조사해 가지고 지금 우리는 교육적 만족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교육적으로 만족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죠. 휴식적 만족이 떨어진다. 너무 사람들을 여가 활동으로 스포츠 센터에 왔는데 음, 운동만 계속 죽으라고 시켜서 보내. 그랬더니 원기 회복이 아니라 피로에 지쳐서 오히려 직장 생활이 잘 안 돼. 뭐 이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난이도 조절을 잘 해야 되죠. 하여튼 여가 만족에는 6가지가 이런 게 있다. 네. 이렇게 다 쏙쏙 지나가네요. 네. 됐습니다. 그럼 뭐 그 다음에도 또 여기에 음, 보면은 6주차 여가 산업 뭐 있어요. 이것도 진행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실무적인 차원으로 제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고 그러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그래도 혹시라도 시험 문제에 나온 게 있나 한번 볼까요? 네. 여가 산업 현장에는 이런 게 있고, 네. 그 중에 우리가 직업적으로는 행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해설가를 할 수도 있고, 여행 가이드, 스포츠 지도자, 프로그램 기획 운영, 여가 상담사 이런 것들을 직업적으로 여가 관련해서 가져갈 수 있죠. 예, 레크레이션 강사, 행사 진행자 이런 거 여러분들 배워두면 정말 좋아요. 사회 나가서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게 이런 거 지금 남들 앞에서 뭔가 말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런 경험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 나갔을 때 여러 역할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그냥 바로바로 제가 할게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남들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내가 능력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이런 발표 기회에
뒤로 빼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앞에 나서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잘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행사는 졸업식, 입학식, 신입생 환영회, 뭐 여러분들 개막식, 시상식, 운동회, 돌잔치, 워크숍, MT, 송년회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실기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능력을 업 시켜 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는 다 그냥 이론적인 얘기고 이런 거 다 봤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다 이미 안내가 됐고요. 됐습니다. 네, 오늘 수업을 이렇게 종합적인 서머리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이 수업을 통해서 요거만 잘 보고 또 준비를 하면은 시험 공부가 자동으로 될 것 같아요. 좀 1시간 정도 수업이 진행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 혼자서 무조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어디서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 봐두면 요게 중요하구나. 강의를 하면서 요거를 왜 자꾸 강조하지? 그 부분에서 눈치를 채면은 요게 혹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닐까? 요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눈치를 채는 학생은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해 두셨을 거고 눈치를 못 채고 지금 제가 얘기한 걸 들은 학생은 영상을 다시 봐야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시험 공부하는데 시간을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